질이 빚어졌습니다. 수술실 운영 재개까지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여 광주 전남 지역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실 과밀 사태가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올해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의 여파로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이 더뎌지고 가격은 오르면서 폭염발 인플레이션,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마트 한복판을 차지한 여름 제철 과일 수박. 가던 길 멈추고 들여다보고 잘 익었는지 두드려보기도 하지만 실제 집어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통에 2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 때문입니다. 너무 비쌌어. 그래서 보고 들었다 놨다 그런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힘들겠지만은 우리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비싼 거예요. 오늘 기준 수박 한 통 평균 가격은 29,800원, 일주일 전보다 18%, 평년보단 무려 42% 비싼 수준입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으로 수요가 못 이어 가격이 뛴 겁니다. 대추와 무 가격도 일주일 새 20%가량 오르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산지에서 낮 시간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산지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물 물가도 비상입니다. 대중적 횟감인 광어는 1년 전보다 14%, 우럭은 42%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발생한 양식장 집단 폐사 여파인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고수온주의보가 보름 이상 일찍 발령됐습니다. 회를 드시면 거의 기본이 광어 우럭인데 예전에 비해서 단가들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폭염 등으로 기온이 1도 오를 때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최대 0.5%포인트 올라가고 그 영향은 반년가량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폭염이 길어질수록 물가 상승 압력도 더 오래 간다는 건데 정부는 우선 이번 주부터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내기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함을 강조했고 선의로 한 일엔 책임을 묻지 않는 풍토를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예비사무관들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공무원 특강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막중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함이라며 문제될 일은 하지 않고 불필요한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돈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이 대통령은 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의를 갖고 한 일에도 책임을 묻게 되면 공직자들이 책임질 일을 아예 안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의를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제도, 그런 공직 풍토를 꼭 만들도록. 이 대통령은 특강 뒤 점심을 함께하며 새내기 공무원들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내일 2주기를 앞두고 안전 개선 상황 점검에 나선 건데 관리 부실 인명사고에 대해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좀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실수니까.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공직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는 오송 참사를 비롯해 세월호와 이태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만납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이 후보자가 쓴 논문 16건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논문을 전수조사한 학계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 후보 측은 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16건에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파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11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논문 150편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논문 등을 검증했던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연구윤리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형태의 표절 행위는 김건희 논문에서도 본 바가 없습니다. 검증단은 먼저 제자의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이 후보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이 1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의 논문이 제자의 논문보다 먼저 실린 경우가 4건, 중복 게재한 논문은 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증단은 제자의 논문을 출간하면서 교수 본인을 교신저자가 아닌 제1저자로 올리는 것은 심각한 연구 부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 측이 해당 논문의 실질 저자가 본인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 논문은 학생이 쓰지 않은 셈이 된다며 교육자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증단은 그러면서 교육계의 양심 회복을 위해 이진숙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단호히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도 복귀를 저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사 유연화 등의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강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학사 유연화를 둘러싼 교육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의 기류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각 대학,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의대생 복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사 유연화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거냐는 질문에는 한다 안 한다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학사 유연화 절대 불가를 강조했던 그간 교육부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어서 입장이 선회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의대생들은 정치권과 접촉해 공개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런 움직임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공의들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치권과의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오는 19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복귀를 둘러싼 최종 입장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특혜성 조치에 기대해 이들이 돌아온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며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병실련도 이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다면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특혜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가운데 수출 2위 품목이 담배입니다. 지난해 담배 수출이 1조 원을 넘기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외에서 위조품도 늘고 있어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슬림 담배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에세. 카자흐스탄과 캄보디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적발한 위조품들입니다. 인도에 흡연 경고 문양을 넣은 제품도 있는데 한국 담배가 공식 진출하기도 전에 KT&G 인도 법인을 사칭해 만든 가짜입니다. 아시아와 중남미 등지에서 한국 담배 위조품을 판 업자들이 잇따라 현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 연합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해 가짜를 감별하는 방법도 알리고 있습니다. 로열티가 있던 그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소비자까지 이탈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조 공장 중심으로 저희는 그 단속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고급품으로 인정받는 고려삼 위조도 끊이지 않습니다. 상자 안의 홍삼이 고른 진품에 비해 위조품은 크기도 들쑥날쑥합니다. 가짜 고려삼을 막기 위해 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만 9천여 개. 뿌리삼을 싸는 포장지에는 지폐에 쓰는 보안 요소까지 넣었습니다. 위조하려고 복사할 경우 복사품이라는 글씨가 나타납니다. 그런 방지 기술을 통해서 저희 제품과 가짜 제품을 좀 구별을 할 수 있고요. 해당 업체를 제재하고 법적 조치를 할 때 적극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K농산물 열풍을 타고 증가하는 위조품들.
정부도 위조품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다음 달 1일부터는 실제 상호 관세가 부과될 거라며 무역 협상국들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협상 조건을 서둘러서 갖고 오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관세를 낮추려 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한국도 타결을 서두른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다음 달 1일 실제 상호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협상 시한이 더는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Well, these tariffs are real if the president doesn't get a deal that he thinks is good enough. But, conversations are ongoing and we'll see where the dust settles. 해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각국의 협상안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을 들고 오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게 뭔지 좀 더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각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ant to open up their country. I would say Japan to a much lesser extent in terms of opening up their country. 입장을 고수하던 무역 협상국들이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면서 한국도 언급했습니다. South Korea wants to make a deal other than tariffs. Right now, as you know, they're paying a substantial tariff, but they want to make a difference. 지난 주말 30%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유럽연합은 일단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보복 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 달 초로 미뤘습니다. 역시 30%를 통보받은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 보안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 간 협상을 이끄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은 협상안에 대한 국내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규제 해제,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농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고 지난주 귀국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은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제는 협상안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 25%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 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두 차례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일단 협상 시간이 부족한 만큼 세부 사안보다는 큰 그림을 마련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 가능할지에 대한 국내에서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데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 투자나 구매는 물론 미국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나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민감하고 지켜야 할 부분들은 지키되 협상 전체 틀에서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은 농축산물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확대,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한 뒤 다시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농축산물을 추가 개방하면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미국의 비상식적 통상 압박에 또다시 농업을 희생시키겠다는 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러시아가 또 대대적인 드론 공습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 관련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도심 하늘 위로 시커먼 연기가 가득 피어오릅니다. 폭격을 맞은 집들은 벽면이 무너져 내렸고 거리 곳곳에 있는 차량들이 처참하게 불탔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에 밤새 600대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퍼부었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І вирвало двері, колонку, вікно, і все побомбило. То вже другий раз. Там того разу теж вікно було вирвало, там того боку.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는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마을 2개를 추가로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논의가 제자리 걸음인 틈을 타 최대한 많은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공세에 고삐를 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 관련 다층적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наближаємо домовленість. І це буде багаторівнева домовленість щодо нових систем Петріот та ракет до них. 앞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기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지불할 거라며 미사일 공급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마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이 현지 시각 14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휴전 논의에는 아랑곳 않고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며 현지 시각 14일 러시아 관련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50대 여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수록 내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 그토록 오랜 자원봉사에서 체득한 교훈이라고 하는데요. 선재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빈민운동의 대부, 고 재정구 의원의 활동 지역에 자리 잡은 작은 자리 종합사회복지관. 김윤주 씨는 일주일에 이틀 4층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도서가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전체를 한번 다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반납이 이제 주 업무가 되겠죠. 그다음에 책 소독도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이렇게 하고. 안산과 안양의 복지관에서도 일하고 일요일만 쉬입니다. 35살에 시작한 자원봉사 일은 누적 시간이 22,000시간을 넘겼고 지난달 경기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첫날 느꼈던 게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이 일을 평생 하겠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을 또 만나다 보니까 제가 도움을 주고 또 주었지만 또 거기서 받는 기쁨이 정말 남모르는 집에 가서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한 이게 봉사구나. 남을 변화시키려면 나부터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관련 자격증도 50여 종 획득했습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내가 기쁜 시간을 가져도 되나? 이러면서 아이들이 집중도 하고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안기기도 하고 선생님 뭐 해주세요, 사탕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게 아침에 이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걱정거리를 생각할 수 없는 거. 그러고 잠드는 게 행복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삶이 이런 게 아닌가. KBS 뉴스 선재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유럽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을 꺾고 피파 클럽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준우승에 그친 파리는 선수가 상대 머리채를 잡고 감독이 상대 목을 미는 등의 추태로 매너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누그러졌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강원 영동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길게 이어질 텐데 우선 내일까지 강원 영동 북부에 최대 100mm 이상,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은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1도, 대전이 21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고 높은 너울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비물자 준비 요령 알려드립니다. 비상식량은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쌀, 라면, 통조림 등을 준비하세요. 식수와 식량은 정기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교체해주세요.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의 의약품과 어린이, 노약자와 같이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의약품을 준비하세요. 화생방 대비용 방독면을 구비하고 비상용으로 마스크, 비옷, 접착 테이프, 비누 등을 준비하세요. 신분증, 통장, 보험증서, 계약서, 여권 등 중요 서류는 방수가 되는 지퍼백에 넣어 준비하세요. 재난방송 청취를 위해 라디오와 충분한 양의 건전지를 준비하세요. 안전을 위해 비상대비 물자 미리 준비해주세요. 지금 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흘 전에 이어 오늘도 내란 특검 출석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엔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특검에 직접 전달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2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자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고 회신했고, 이에 특검은 내일 다시 피의자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첫 소식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였던 내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 시간에도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1시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한 뒤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최종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불출석 의사는 특검이 아닌 구치소 측에만 전달했습니다. 특검은 출석 여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나 구두로 통보가 오지 않자 교정당국에 문의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에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차 출석 불응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후 2시 예정된 시각까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린 특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반까지 서울고검 청산의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당국이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버티면서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오후 4시 25분 브리핑을 열어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는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는 겁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에 내일 다시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자, 그럼 바로 내란 특검에 나가 있는 구승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구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특검은 어떻게 대응할 방침입니까? 네, 일단 특검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조사실로 강제 구인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한 만큼 계속 강제 구인을 시도하며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또 불응하면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묻는 질문.